한 달에 하나씩, 한 개씩. 그럼 이게 나오는 동안에 정제포를 만나면 이게 비로소 생명 활동을 시작을 해요. 이게 만나면 우리가 배아세포라고 그러죠. 배아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아세포 한 개가 2개로 나눠지고 숫자가 많아져요. 바로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이르면요. 자, 이거는 요 4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한 종류죠, 지금까지는. 개수는 많아졌지만 종류는 하나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요. 너는 눈세포가 되고, 또 뭐 귀세포가 되고, 너는 뭐 뇌세포가 되고, 또 너는 우리가 오장육부가 되고, 뭐 그게 대단한. 그 다음에 또 뭐 피부세포가 되고, 등등. 이렇게 이제 그 각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어떤 그 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60, 우리가 10달이니까 한 300일, 그죠? 이 동안 이렇게 변하죠.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태어난 사람, 우리 어른들의 몸에는요, 요 배아세포는 없죠.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오장육부가 피부가 되고 요거까지는 있어요. 우리 몸에.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뭐 내가 좀 손상이 됐고 오장육부가 좀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손상이 되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 경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걸 만들어냈던 그 경로, 그걸 그대로 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작동을 하게만 하면 요게 정상적으로 다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고장난 것을 또는 손상된 것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수리, 복구 또는 재생,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자꾸 어떤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무슨 병이 걸려서 가지고 어디가 망가지고 손상이 되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 재생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오랫동안 살잖아요.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뭐 좀 힘도 좀 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몸에 옛날에 참 한때 안 좋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그 조깅을 하러 갔다가 애들 이렇게 팔도 갖고 건너가는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러지? 철봉 작은 게 돼가지고 건너가는 거. 한 칸씩 이렇게 건너갔어요. 잘 되더라고. 그래서 2칸을 갖다가 이제 건너간다고 하다가 잡고 타는데 삐끗하게 했네. 와, 그러고 나서 그냥 여기가 옷도 못 입고 팔을 갖다가 통증이 너무 이쪽으로 심하고 해서 팔을 못 올리고 그 시간이 한 6개월 동안 그 통증이 완전히 안 없어지고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그건 지금은 다 괜찮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신경과 근육이 손상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신경도 다시 재생을 하고 근육도 다시 재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만약에 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점점 안 좋아지셔서 여기가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너무나 진짜 귀중하고 또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귀한 존재가 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그걸 알고 나를 갖다 소중히 할 줄 알고 또 그러면 상대방도 소중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귀하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추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저 조직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조직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세포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어요.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기관. 우리가 뭐 간이라든지 뭐 썰개라든지 폐라든지 등등 이런 기관을 오장육부.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 우리가 무슨 개라 그러죠. 뭐 호흡계, 또 뭐 소화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개를 만들어요. 이 개들이 잘 작동되고 그것들이 원활하게 됨으로 해서 내 몸 전체가 그죠? 잘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세포로 다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근데 이 세포들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또 그 기관들이 모여서 개가 되고, 얘들이 체계적으로 작동을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뭘로 만들어졌죠? 세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루고 있는 세포, 각각의 그 세포들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건강의 가장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근본으로 하는 건강 이론이 없었어요. 대부분 뭐냐면 뭐 오장육부라든지 뭐 어떤 뭐 소화 뭐 어디 좋은 약,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건강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생명공학 기술이 더 발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세포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포가 건강. 자, 세포 환경이 우리가 이제 조직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신경조직. 또 뭐가 있죠? 표피조직. 피부 있잖아요, 피부. 표피조직. 자, 우리가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간도 보면 뭐예요? 이 표면 표피조직 있죠, 표피조직. 그죠? 그죠? 껍질. 모든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 표피조직은. 우리 피부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걸 표피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피조직, 신경조직, 그 다음에 근조직이죠. 근육. 그죠? 우리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근육이 나오죠. 피부는 아주 얇죠, 그죠? 표피조직은. 근데 이 신경과 표피와 근조직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연결조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조직을 나누면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조직들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안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어떤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장육부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 신경이 그러면 이제 뭐 뇌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뇌는 신경이잖아요, 그죠? 주로. 그래서 이 신경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신경을 영어로는 뉴런, 그죠? 또는 여기 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예. 뉴런이라고 하죠. 예, 뉴런. 그래서 이 신경은 우리가 그 중추신경하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말초신경. 중추신경은 뭘 중추신경이라고 하죠? 우리 뇌와 척수. 요걸 갖다가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척수는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 여기 저 뭐야 흉추 아래에 룸바 그 요추 있죠. 요거는 저 뭐야 척수는 뭐냐면 우리가 쓰리컬 목에서부터 요추 한 1번, 2번 정도까지. 예. 그까지가 척수 중추신경이에요. 예. 뇌는 당연히 물이 있고 그죠? 예.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그래서 CNS 이렇게 얘기해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은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해가지고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PNS라고. 말초신경. 그래서 말초신경은 이 중추신경에서 비롯돼 가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초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초신경은 우리가 자율신경과 비자율신경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율신경은 우리가 뭐 크게 우리 장을 움직이는 장신경, 장신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우리 오장육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그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이런 자율신경. 스스로 그 상황에 맞게 감지를 해서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정지하면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우리가 손상을 당하거나 이게 나중에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율신경, 자율이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몸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의지로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내 팔다리는 내 의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 몸이지만은 사실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다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더 많아요. 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 말초신경은 손상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그렇게 아까 제가 여기가 파손됐다고 했잖아요. 파손이 되면 요거는 보통 보면요 그 재생 복구가 좀 빨라요. 빠르고 요거는 좀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중추신경은 재생 복구가 느리기도 할 뿐더러 아주 어려워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우리가 이 뇌라든지 이 척수 쪽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게 다시 복구가 되고 정상화 되기는 참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뇌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이거 뭐 없잖아 방법이. 그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치매, 파킨슨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신경들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경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로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경로마저 이게 희미해지거나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손상이 돼가지고 작동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우리 박사님이 이걸 연구한 건 뭐냐면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각 환경이 다 들어있고 곳곳에 그것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온갖 어떤 그 종류의 몸의 어떤 이상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아 때부터 이제 세포가 분화할 때, 태아 때부터 그때 학자들 연구에 가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뉴럴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플레이트하면 판이라는 소리죠. 판. 신경을 만드는 판을 형성을 해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도 세포로 이루어졌겠죠,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것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 부분이 쏙 더 꺼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판이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버려요. 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우리가 엑토더말이라고 해서 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다 세포예요, 그죠? 네, 세포입니다, 전부 다. 네, 세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세포가 막 분화돼서 나와요. 여기서 세포가 분화돼서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뉴럴 크레스트라 그래요. 크레스트 스템셀. 신경 모준비 세포.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경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뇌신경, 아까 척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어낼 때 우리가 세포가 그럼 여러 종류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세포가 많아지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길로 가잖아, 그죠?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분화라 그러지, 분화. 세포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거는 세포 쪼개지는 거니까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은 분열과 분화에 의해서 모든 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분열과 분화. 그래서 이 분열과 분화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심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분화는 아주 정교한 규칙에 따라서 이것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화가 될 때는 어떤 세포는 요리 가는데 어떤 세포는 요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서, 세포의 환경을 다르게 만들어서 어떤 세포는 요리 가고 어떤 세포는 이리 가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요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런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다 있어요. 요게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성. 아까 400종류의 세포, 일반적인 우리 세포들은요, 이런 세포들, 눈, 귀, 코, 입 이런 세포들은 수명이 있어요. 수명. 수명이 다하면 없어지죠. 죽죠, 그죠? 예.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또 새로 만들어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소멸하고 재생을 하는데, 이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소멸과 재생의 균형. 우리 몸은 수많은 여러 가지 균형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예? 예. 그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멸과 재생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게 되면 아까 파킨슨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병이 걸려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요 균형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분열과 분할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세포를 갖다 만드는 이 마찬가지입니다. 뉴럴 클러스터 스템셀, 이 스템셀이 줄기세포로 그랬죠. 스템셀이 뭐예요? 줄기세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우리가 신경, 여러 종류의 신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뇌를 보면요, 뇌를 보면 신경과 글리아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은 뉴런이라고 그러고, 신경은 신호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신호를 막 보내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리아는 신호 전달을 하지 않아.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하지만 이 신경을 보호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글리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만들어졌다? 이 뉴럴 클러스터 스템셀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화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 분화도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다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각자 그죠? 여러 종류의 세포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쌍둥이가 하나는 한국에서 살고 하나는 미국에서 환경을 달리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네. 그죠? 예,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다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뉴럴 클러스터 스템셀이 글리아도 되고 신경도 되고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우리가 소닉 헤지 호크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또 본 모포제닉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BMP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비타민 A라 그러죠. 예, 비타민 A 눈에 있는 우리 망막에 있는 망막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비타민 A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합니다. 레티노익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데 이게 자 어떤 거는 저기 가야 되고 위치가 다 틀리겠죠, 그죠? 뇌에서도, 그죠? 어떤 거는 여기 자리 잡을 거고 어떤 놈은 여기 자리 잡을 거 신경이 그죠? 자리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위치마다 이 물질의 농도가 다 틀려요. 그게 환경이 다르잖아, 그럼, 그죠? 이 물질들의 농도가 다 위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다른 각자 다른 세포가 종류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이 세포가 죽었어, 뇌에서.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죠? 요런 농도, 요 정도의 농도 환경이 되면 이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배아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 어른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디 있느냐? 어른들한테는 어른들이 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디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아마 척추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골반까지 그죠? 네. 척추가. 그래서 이 척추는 아까 얘기했듯이 맨 위에 폰스라고 하는 우리 척추로 끝이 올라간 폰스. 그다음 그 밑에 메둘라. 그래서 이 폰스와 메둘라를 갖다가 우리가 숨골이라 그래요. 숨골. 연수라 그러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뭐 스비컬 이제 뭐야 경추. 경추 7마디. 그리고 그 밑에 흉추. 흉추 12마디. 근데 그 밑에 룸바. 요추. 5개. 5마디.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천추. 세크럴이라고 하는 천추. 5마디.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 꼬리추. 미추. 꼬리뼈. 1개. 이것도 원래 네 개인데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 몇 개예요? 7개, 19개, 21개, 30개네, 그죠? 30마디로 이렇게 척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C는 우리가 뇌신경이죠.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 척추 안에. 그래서 척수는 우리가 뇌신경이고 척수는 스파이널 코드라 그럽니다. 스파이널 코드. 척수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아까 몇 번까지? 요추 1, 2번 정도까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척수는 마디가 여기서 신경이 마디마다 하나씩 나가는데 요 마디마다 그러면 31개인데 척수는 32개 척수 신경이 있어요. 척수 신경을 내보내. 자, 이 척수를 내가 위에서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위 딱 잘라서 우리 위에서 보면 우리 뭐야 그 감자탕 집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네, 다 많이 봐서 알 겁니다. 뼈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네? 위에서 딱 잘라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연골이 이렇게 여기 디스크. 네? 이게 디스크예요. 요 마디마다 디스크가 다 있죠. 그죠? 네. 디스크고 요 뒤쪽 요쪽에 있잖아요. 조그만한 그 까만 우리 구멍이 있어. 요건 까만색이 뭔가 나오고 흰색 까만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쭉 빨아먹으면 요게 뭐냐면 스파이널 코드예요. 이게 척수 이거. 네? 이게 이것부터 뇌에서부터 연결돼가지고 쫙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게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똥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확대해 보면. 예,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좌측 우측으로. 이게가 자 내가 이래 보면 이게가 지금 우측이죠. 이게 좌측이에요. 예, 좌측으로 또 이렇게 나와. 예, 우리 몸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이레이트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우 대칭 동물이다. 그래서 신경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 뒤쪽, 여기 뒤쪽이고 여기 앞쪽이죠. 배 쪽. 배 쪽인데 배 쪽에서 나가는 것이 운동신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뒤쪽으로 뚫어 들어오는 것. 이거는 이렇게 뚫어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우리 온통 저 보면 감각신경이 쫙 퍼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척수로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고 그럼 여기에 이 두 신경을 연결해 주는 게 또 이렇게 신경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 우리는 괴제신경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뉴런. 괴제신경. 이 신경은 요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걸 괴제. 이 괴 안에 있다 그래서 괴제신경이라고 그래요. 인터뉴런. 그래서 우리가 감각신경을 갖다가 뜨고 딱 저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전달해서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 그거는. 그건 뭐예요? 반사신경. 반사신경은 뭐냐면 이 괴제신경을 통해서 바로 계산해가지고 있잖아요. 운동신경으로 빨리 피해 하고서 딱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고 이 감각신경을 또 뭐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걸 뇌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쫙. 많은 대부분의 어떤 감각들은요 뇌로 다 타고 올라가요. 그 신호가 내가 오는 감각이 바람이 부네 바람이 살랑살랑 감각이 오죠. 그죠? 또 누가 나를 살짝 만지고 있네. 전부 다 그것들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뇌로 올라갑니다. 뇌로 올라갈 때는 쭉 위로 올라가는 또 신경이 나 있어요. 이쪽으로 쫙 위로. 우리 이 건물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있죠? 골자. 건물을 지을 때 전기선이다, 파이프라인이다 이런 것을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저 하는 그 피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건물에 어느 곳에 가면요 빈 공간이 쫙 내려가 있어 1층까지. 그쪽에는 전부 다 배관이 다 가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 쫙. 그래가지고 이게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는 이 폰스를 거쳐가지고 요 위에 중뇌를 거쳐서 바로 대뇌 피질, 대뇌 피질까지 어디로 보냅니다. 신호를. 그러면 그 신호를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운동신경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따뜻하네 그러면서 보니까 따뜻해? 따뜻한 감정이 와? 그럼 내가 겨울에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뭐 괴제신경이다 뭐 요 안에가 있잖아요. 이 안에가 다 이 얇은 막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얇은 막으로. 너무 신기하죠?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하고 환경이 틀리다.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쳤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뭐 힘이 있어요 이거? 손상이 갈 거 아니에요. 손상이 가면 이 구분된 미세하게 어떤 다른 환경이 그게 손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정교한 어떤 그 뭐랄까 신경의 작동 이게 이제 손상이 무뎌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 31개의 신경이 나온다, 32개의 특수신경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양쪽으로. 자, 받고 운동신경 양쪽으로 이렇게 이것이 32개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걸 스파이럴 코드 척수라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한 4, 5살까지는 척수하고 뼈하고 똑같아요. 요 길이가 여기까지, 요 뼈, 꼬리뼈가 여기까지 와 있어. 4, 5살까지는. 예? 근데 5살 이후에도 사람은 크잖아요. 계속 크는데 이 스파이럴 코드 척수는 크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그 척수는 여기서 딱 머물고 척추는 척추에서 이렇게 길어지까지 내려온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선 쪽의 척수신경 중에 예를 들어서 요추 5번의 신경은 요추 5번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면 요게 요렇게 해서 요리 빠져나와. 미추에 있는 천추에 있는 천추 4번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척수였다. 에? 그럼 그 신경은 요리 내려와가지고 원래는 요리 빠져나갔죠. 처음에 어릴 때는. 근데 이게 자꾸 크다 보니까 뼈가 뒤로에서 이렇게 길게 해서 요리 빠져나와요. 이해 가세요? 예, 어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게 똑같아. 예? 길이가. 예, 어른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추가 최고 취약하죠. 이 흉추는 뭐예요? 갈비뼈가 다 어떤 잡고 있어. 그래서 이 흉추는 웬만해서는 어긋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이 척추는 뼈와 근육과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모양을 위치를 딱 잡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골격이 틀어져요. 그죠? 예. 근데 가장 틀어지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이 요추입니다. 그 다음에 경추예요. 요추는 하중을 많이 받는데, 예? 많이 받는데 딱히 우리가 갈비뼈나 이런 것처럼 견고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없어요. 요추는. 그래서 사람들이 허리 아픈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조상은. 그 또한 그 이유 또 뭐냐면 이 요추가 조금만 틀어져도 뭐예요? 신경이 요추를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나가잖아. 바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안에서 뼈가 이렇게 위치가 좀 어긋나고 하면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눌리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척추 협착증이다. 이렇게 스테노시스. 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노시스 협착증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거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걸 바르게 하려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다시 뭐예요? 세포들이잖아요.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세포를 건강하면 뭐라 해야 한다? 환경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 환경. 지금까지 환경을 제대로 못 맞춰주고 먹는 식습관이다, 생활습관이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뼈는 요게 뼈잖아요. 요거죠. 여기 있는 거에.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또 디스크가 이렇게 디스크는 뭔 역할을 하죠? 네, 요거는요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는 섬유질. 바깥에는 좀 딱딱한 섬유질이에요.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섬유질이야. 디스크를 만지면 안쪽에는 말랑말랑해. 바깥에는 딱딱하고. 네. 그래서 이 딱딱한 섬유질이 탁 터져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면 안에 있는 게 삐져 나오겠죠. 그죠? 액체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이게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뼈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게 뭐 삐져 나오기도 하고 막 하여튼간에 삐져 나오면서 이쪽은 삐져 나오면 어떻게 돼? 이 척수를 눌러버리죠. 자, 이쪽으로 뭐가 삐져 나오면 이걸 압박을 하면서 그죠? 이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뼈는 주재료가 뭐죠? 뼈. 뼈는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무기질하고 유기질, 유기물 이 두 개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뼈예요. 다른 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유기질로 돼 있어. 다른 것들은 근육이다, 뭐 혈관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99.9%가 유기물로 돼 있어요. 근데 뼈는 무기질이 상당히 많아요. 무기질은 뭐예요? 칼슘이라든지, 그죠? 칼슘이 5개. 그 다음에 인산이라 그러죠. 인산이 3개. 그 다음에 인산은 주로 어디 많이 들어있어? 우리 먹는 데는 코카콜라 뭐 이런데. 그죠? 너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 그래서 산성이에요. 그거는.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산이 이빨을 녹이죠. 그죠? 이빨에 에나멜을 녹여가지고 이빨에 이런 무기질, 영양분을 갖다 이렇게 농출을 시켜버려요. 그 이빨에 살아요. 거기다가 OH 한 개. 요게 뼈의 무기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것이 요런 걸, 요게 이제 요런 거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요게. 요렇게 생겼다고 하자고요. 화학 기호는 요렇지만, 요렇게라고 표현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막 이제 몸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뼛속을 보면. 그럼 요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 뭐 그냥 바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시멘트 같은 거로 딱딱하게 이렇게 이걸 서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뼈 역할을 못해. 쉽게 부러지기만 하고. 그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체는 여기 세포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세포들이. 세포는 크겠죠? 여기 이렇게 크면요. 세포는 막 이만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포 이따 치고. 그럼 이 세포들이 콜라겐이라든지 뭐 인터미디어트 필라멘트 등등 여러 가지 섬유 물질을 막 이제 만들어서 내요. 바깥으로. 그 섬유질이 이렇게 막 얽히겠죠, 이렇게. 그죠? 콜라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합을 시켜놓는 거예요. 세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뼈 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돼? 단단하기도 하고 뼈가 또 유연하기도 해서 쉽게 안 부러져. 그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관절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연골은 요 뼈에 붙어 있고 요게 연골이에요. 뼈 끝에 있는 게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과 연골 사이는 거의 붙어 있어요. 한 0.5mm 정도 떨어져 있어.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그렇지만 요 사이에 뭐냐면 액체가 차 있어요, 안에. 이걸 뭐라 그래? 활액이라 그런다, 활액. 시노비알 플루이드 해가지고 시노비알 플루이드라 해가지고 활액이라 그래요. 활액은 뭐냐면 우리 그 자동차에 뭐 이렇게 뭐 기아 박스 이런 데 넣는 거 뭐예요? 윤활유라 그러죠. 그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점도가 높아요, 윤활유는. 물은 점도가 없죠. 점도가 낮은데 윤활유는 물의 점도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윤활유는 한 이만큼 높습니다, 점도가. 근데 얘는 점도가 있잖아요. 자, 이게 받는 힘이 이렇게 받는 힘이 이쪽으로 커지면 다른 물질 보통의 어떤 그 윤활유는 똑같아요. 이 점도가 힘이 뭐 크든 작든 여기든 점도가 똑같아. 근데 얘는 활액은 어떠냐면 받는 힘이 커지면요 점도가 쫙 올라가요, 이렇게. 특수한 아주 특수한 윤활유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높은 데서 쾅
뛰었잖아요. 뛰면은 이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예, 점도가 약하면 그 순간에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거 점도를 확 높입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개가 안 부딪혀요. 요렇게 좁은 0.5mm밖에 안 되는데, 예? 예, 그걸 갖다가 점도를 확 높여가지고 이게 안 부딪히게 완충 역할을 해줘요. 예. 멋지죠? 예. 그래서 요 막은 우리가 활액막이라 그래요. 요 막은 활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못 나가게 딱 막으로 딱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에는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응? 줄기세포. 바로 여기서 이 활액을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줘요. 멋지게 돼 있죠? 네. 근데 내가 이 활액은 이 세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주변에 혈관도 와 있고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이 세포들이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혈관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혈관이 이 주변에 다 와 있는, 세포가 있는 곳에는 전부 혈관이 다가 있습니다. 혈관하고 림프관이. 예, 안 그러면 세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라고? 12만 킬로미터. 예? 왜? 세포가 그 많은 세포들한테 다 일일이 다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 서울바닥에 수도물 라인이 쫙 깔려 있죠? 그 집집마다 다 깔려 있잖아. 그거 틀면 나오잖아, 그죠? 예.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예? 깔려 있는 거예요. 혈관이. 근데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요, 혈관이 손상이 돼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 손상된 혈관을 통해서는 여기에 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쉽게 여기 와버려요. 예를 독소 물질이라든지. 그럼 간이 안 좋아지. 특히 간이 안 좋아지면 간에 있어서 피를 정화를 못하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와요. 그 안 좋은 것들이 얘들이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있잖아요. 활성산소도 분비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여기 염증이 생겨. 예? 예,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 지역이 있잖아요. 예? 뭐가 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이게 새나가네. 예. 그러면 여기가 예전하고 틀리게 삐그덕거리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산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증이 더 심해져. 예. 이 안에 그냥 이게 원래는 맑은 액이거든요. 노른 고름처럼 되는 얘가. 네? 네. 그래 되면 환경이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이 세포들이 힘을 못 쓰죠. 예. 그래서 이쪽에가 점점점 망가지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관절염이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좋아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양질의 좋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러려면 혈관이 좋아야 되죠. 그러려면 장이 좋아야 돼요. 예? 그죠? 예, 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좋게 하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 좋아져야 되고 혈관이 좋아야 되고 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여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거예요. NMM은 콘드로이친. 근데 현대하고 무슨 주사 한 방으로 놓으면 주사는 뭐예요? 여기 염증을 조금 잠시 다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가 그거 가지고는 이게 정상을 조금 좀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어. 예? 근데 낫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불치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공 관절로 그냥 확 갈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신경도 와 있고 혈관도 다 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경, 혈관, 림프관, 근육, 예? 또 인대, 힘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참 멋지게 딱 그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는 여기에 또 전부 다 신경이죠. 이 스파이널 코드 여기에서 이 신경이 꽉 찼어요.
여기도 뇌에도 신경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뇌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이거 해놨네요. 이게 뇌에 요 위에 있는 대뇌피질, 대뇌피질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다 신경세포가 쫙 수많은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복잡. 이게 한 개 한 개가 다 이 막 미세한 그 섬유처럼 보이는 게 이게 하나하나의 신경이에요. 다. 예? 예. 신경세포.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께가 얼마냐면요. 사람 우리가 대뇌피질의 두께는 예, 한 2에서 한 5mm 정도 돼요. 요만하죠? 5mm 해봐야 뭐 요 정도 그죠? 그 정도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은 그렇고 개나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mm밖에 안 돼. 사람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한 5mm 되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개나 고양이처럼 비슷하게 2mm. 이 두께가 틀려요. 예? 자, 이렇게 복잡한 이 신경세포들 하나하나가 이 많은 세포들이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네? 신경세포들이 뇌에 꽉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활동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활동을 적게 쉴 때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도 되지만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신경은 일반 세포들, 신경세포가 아니고 일반 세포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자 DNA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 ER이라고 하는 소포체,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있습니다. 네?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죠? 에너지를 만드는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겠죠. 그죠?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활동을 적게 하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있어,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 세포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보통 수백 개, 수천 개.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라이소솜. 라이소솜은 뭐 하는 것이냐?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 여기서 발생하는 세포에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또 뭘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저 유전자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2만 명의 일꾼을 만든다 그러는데 세포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이 유전자가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DNA죠. DNA 데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해가지고 DNA입니다. DNA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사를 해서 RNA를 만들어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RNA를 만들어. 그럼 이 전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RNA에서 이걸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알아먹잖아. 영어로 된 거 잘 못 알아먹죠? 그런 것처럼 요건 잘 몰라. 근데 번역을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이 단백질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일꾼이에요. 우리는 단백질을 그냥 먹는 고기를 생각하는데 물론 단백질은 구조 단백질이 있고 구조를 이루는데 아까 뼈에도 구조 단백질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구조 단백질. 그 다음에 기능을 하는 기능 단백질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 기능 단백질은 한 2만 가지가 돼요.
2만 가지 엄청나게 많죠. 이만 각각의 그 일을 하는 예?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꾼들을 어디서 만들어낸다? 자, 요거잖아요, 그죠? 예. 예, 기능 단백질 요게 어디서 만들어? 유전자에서 전사를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뭐냐면 이 기능 단백질 일꾼을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거대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집을 만들 그런 것처럼 그 설계도가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DNA 그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일꾼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일꾼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유전자가 전사가 돼가지고 요 RNA가 요소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여기 RNA가 빠져나와. 요 수포체로. 그러면 이 수포체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예,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보솜. 번역은 리보솜이 하는 겁니다. 리보솜이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기서. 예,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자기가 일할 장소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일을 할 장소. 너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고, 너는 이리 가고, 또 너는 바깥으로 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장소로 보내요. 예, 신기하죠? 예, 주소를 붙여서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소를 붙여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우체국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라고. 그 다 보내. 그럼 그 가서 걔가 정상적으로 일을 다 잘하고 있으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유전자가 설계도가 찌그러졌네. 설계도가. 그럼 어떻게 돼? 일꾼도 찌그러져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만드니까. 그러면 이거 일을 못하고 그죠? 폐기물이에요. 그러더니 이게 찌그러지면요 폐기물이 됩니다. 이게 노폐물. 예? 그게 여기서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큰 이 세포로 봤으면은 에너지를 공을 엄청 들여서 뭘 만들어놨는데 이게 못 쓰는 쓰레기네. 예?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감지를 해가지고 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딱 너는 쓰레기야 하고서 우리 쓰레기 배출할 때 뭘 붙이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딱지 붙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딱지 붙은 것만 가져가죠. 똑같아요. 딱지를 딱 붙여요. 예? 쓰레기라고. 예. 그러면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라이소솜으로 데려가요. 가가지고 여기서 분해를 싹 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인간 세상 우리 사회에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세포의 시스템을 흉내낸 거예요. 이 세포에 원래 있는 이 세포에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걸 흉내낸 게 이 세상 전기불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세포에 있는 이런 보니까 문명이잖아, 그죠? 너무나 멋진 완벽한 문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완벽한 어떤 사회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상의 문명이다. 세포 안에 있는 그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은요, 제가 볼 때 하늘의 문명이에요. 하늘의 문명을 이걸 땅에 내려놨어요. 흉내내가지고. 흉내내지 모방. 우리가 미믹이라고 그러죠. 미믹. 흉내낸다. 흉내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문명이다. 흔히 인간의 문명은 잘났다고 아무리 두드러대봐야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냥 흉내낸 거니까. 그래서 이 천상의 문명, 하늘의 문명으로 세포 그리고 이루어진 우리 몸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냐 이거지. 그죠? 자,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요런 정도로 좀 이렇게 세포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어디 가서 건강식품 뭐 강의를 듣거나 뭘 할 때, 저건 틀린, 잘못된 거야, 이야기가. 맞지도 않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일반 세포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요. 신경세포는 우리가 세포마다 400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 모양과 크기와 기능이 다 틀려요. 세포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신경세포는 기능이 뭐냐면 뭐죠?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신경. 통증도 전달하고 즐거운 감정, 아픔, 뭐 감마, 쓴맛, 신맛 이 모든 것들이 신호 전달을 해서 애들이 내가 느끼는 그죠? 예. 신호 전달. 자, 우리는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하죠? 전화. 전화도 하고. 말로.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하고 신호 전달하면 전화를 쓰잖아요. 옛날에 팩스 보내고. 지금 제가 신호 전달하고 있죠? 말로. 말로 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로 하면 돼. 신호 전달.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를 해야 돼. 또 조금 더 떨어지 옆집에 가서 하려고 뭐해? 신부름꾼을 보내면 돼. 그죠? 신호 전달.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신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듯이 세포도 똑같아요. 신호 전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신호 전달하는 방법이 신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곳에 빨리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전화하고 똑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신경 멀리 있는 거, 그다음 호르몬.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는 좀 느려.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뇌에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의 위치는 어디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눈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 이게 눈이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정수리에서 딱 내려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상이라고 살라무스가 있어요, 중심에. 그 살라무스 아랫부분, 그걸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그 시상하부에서 피튜어터리, 뇌하수체로 호르몬을 보내요. 그럼 이 뇌하수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기관으로 보낸다 시작하고, 네? 성기관, 여성의 성기관에 에스트로겐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호르몬을 해서 이 혈관을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호르몬이 신호전달 물질을 혈관을 따라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신호전달 물질을 혈관을 따라서 보내요. 그럼 이 신호전달 물질 여기 가가지고, 야, 너 지금 이 에스트로겐 좀 더 만들어.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 여기서 이 에스트로겐을 임신을 했었다든지 그럴 때 만듭니다. 더 많이.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신부름꾼 보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집에 신부름꾼 보내듯이 똑같아요. 그게 호르몬입니다. 신호전달.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우리 코로나19 한참 있을 때 사이토카인이 뭐 폭주를 해가지고 누가 죽었네 뭐 이런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가까운 세포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예? 하고 싶을 때 얘가 얘한테 무슨 신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얘가 있잖아, 물질을 분비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인터루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TNF-알파 등등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쭉 퍼져나가겠죠. 그죠? 예, 사방으로.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얘가 리셉터가 있어요.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네? 감지할 수 있는 그 리셉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얘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럼 비로소 얘가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안으로. 왜? 어디로? 요 세포의 DNA, 유전자, 핵으로 신호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핵에서 아까 어떤 일꾼을 만들잖아요. 그죠? 전사를 하고 뭘 해서. 그래가지고 얘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신호 전달은 뭐에 따라서, 어느 일꾼을 뭐 얼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등등 그런 행위를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이토카인.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는 멀리 있는 빠르게 멀리 있는 곳까지 신호 전달을 하는 순식간에 1000분의 1초 만에 쫙 전달해요. 너무 신기하죠? 신호 전달. 호르몬은 좀 늦겠죠, 그죠? 출발하면 필요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혈관에 따라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호르몬이. 자, 기능은 중요한 기능은 신호 전달인데 모양은 얘는 뭐예요? 전기줄처럼 길게 연결돼야지만이 그죠? 신호 전달될 거네요. 그래서 이 모양은요 길쭉해. 네? 여기 가운데 머리가 있으면요 이렇게 길어 이렇게. 끝에 꼬리가 이렇게 있고. 네?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뭐 긴 거는 1m가 넘어요. 1m.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신경세포는 길이가 1m가 넘는 신경세포도 있어요. 우리 몸에 쫙 뇌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오장육부로 내려가는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긴데 그래서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엑손이라고 합니다. 엑손 축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선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이 코트 뭔가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미엘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엘린. 미엘린.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신호가 와. 예? 신호가 뭐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요 A라는 세포에서도 신호를 보내고 B라는 세포에서도 신호를 보내고 C, D, F 막 한 1000군데서 막 신호가 동시적으로 와요. 예? 예. 그러면 그 신호를 얘가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야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합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여기서 전기를 탁 보냅니다. 그 전기를 보내는 걸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도 막전이가 일어나야 되죠. 네, 막 전이에 따라서. 그거는 아주 깊은 얘기라서. 자, 액션 포텐셜 전기를 쫙 보내면 이게 쫙 전기를 타고 가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 어떤 세포, 뭐 이게 신경세포도 될 수 있고 근육도 될 수 있고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다 그러면 이게 근육으로 이 근육세포가 되겠죠. 네. 자, 다음 신경세포 요 결합 부분. 네, 다음 세포의 결합 부분. 요걸 갖다가 시냅스라 그래. 시냅스. 그러저나 이 부하가 일어났어요. 가바. 응? 가바도 일어났어. 그래. 너무 오래 한다고 가바가 일어나서. 아, 너무 오래서. 아, 못 담는데. 아. 얘도 그렇고.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시냅스에 따보면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신호를 다음 세포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 신경 전달 물질. 대표님, 내가 대표인데.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신호가 이 다음 신경을 흥분을 시킬 수도 있고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 조절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기본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호가 이제 전달된다. 아까 제가 척수, 온몸의 감각신경에서 척수를 따라서 내려가고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뇌가 요 밑에 있어요. 중뇌에서 요 수많은 것이 신경이 있잖아요, 그죠? 요리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어디로 가서 연산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내려보내가지고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래서 설명해줘야지.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에 보면 칩을 보면 요 다리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6개 뭐 어떤 건 12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요리 신호가 가면 이게 요리도 보낼 수 있고 요리도 보낼 수 있고 6개 같은 6군데로 보낼 수 있어.
또 여기 신호가 가면 여기 6군데를 보낼 수도 있어. 그죠? 다시 말해서 확률이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것만 해도. 예? 이게 반도체의 원리거든요. 자극이. 예. 근데 신경은요, 이거는 장난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하나의 수천 개가 돼요. 그래서 밖에서 수천 개. 주기세포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시냅스, 뇌에 있는 시냅스의 숫자가 있잖아요. 100조에서 500조. 시냅스의 숫자가. 아,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500조예요. 우리는 80조네. 30조네.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도 100조 해놨대. 80조. 그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시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내가 계속 어떤 그 뭐랄까 이 공부를 한다거나 생각을 하거나 뭘 하면 활동을 하잖아요. 내 활동을. 그러면 이 시냅스가 강화돼요. 점점. 그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시냅스를 발달시킬 수도 있다. 네, 이거를. 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심하네. 내 쪽으로 한번. 아니 저기 우리 질문이 한번. 지금 아니 이제 됐어. 조금 나 아, 연속하고 잠깐만 있잖아. 있어봐요. 밤에 봐도 재밌어요. 다 보면 안 돼. 네네. 아니, KBS 연속 봐봐 1년 연속. 아니, 자, 우리 뇌는 그러면 과연 어느 부위에서 이 신경을 재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까지도 지금은 밝혀졌어요. 예. 내가 재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고 저 어머니가 재생됐잖아요. 재생되기 어려운데. 옛날엔 뇌는 재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재생된다고. 이 뇌는요, 아까 제가 저 신경세포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이런 걸 그랬죠. 네. 요게 뭐냐면 뉴럴 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뉴럴 튜브. 튜브가 뭐예요? 관이라는 소리잖아. 관. 튜브. 네? 이 뉴럴 여기서 신경이 다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가운데 비어 있는 이 부분이 뇌에도 남아 있어요. 요 비어 있는 이 부분이 어른의 뇌에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는 에피셀리얼 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세포들이 이렇게 표면에 있겠죠. 그죠? 이걸 뉴로 에피셀리얼. 뉴로 에피셀리얼 셀이라 그래요. 신경 표피 세포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요게 뭐냐면 줄기세포야 이게. 네? 뉴로 에피셀리얼 셀이. 그래서 자, 요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공간에 요것도 있겠죠. 있어요. 네, 신경줄기세포가. 그게 어디냐? 이 뇌에는 네 군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른 데는 꽉 찼는데 거기는 비었어. 네? 가봤어요? 네, 거기에 좀 밑에 그거 간내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척수. 예? 척수에도 여기 관통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이쪽 이게 뭐예요? 우리 뇌수막이라 그러죠. 그 두개골 바로 밑에 속에 들어있는 뇌수막, 뇌를 보호하는 이쪽에도 이게 돌고 있어요. 공간이.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차이냐면 이 공간에는 뇌 척수액, 뇌 척수액이 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이 척수를 따라서 다. 예? 예. 그래서 바로 요 공간 이쪽 부분에 예? 뭐가 있어요? 요 뉴로 에피셀리얼 셀. 예? 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서브 벤트리큘러 존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벤트리큘러 그래요. 벤트리클이라고 하면 뭔 말이죠? 뇌 방을 얘기해요. 방.
비어 있는 방, 이거 비어 있는 방, 예? 예. 그래서 내실, 방 또는 실, 예? 내에 있으니까 뭐예요? 내실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간에 있으면 간실이 되겠죠. 그죠? 예. 뇌에 있기 때문에 뇌실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아래에 부분에 서버 아래라고, 서버라고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서버 벤트리큘러 존이라고는 지역이죠. 예? 예. 여기에 뭐가 있다고? 뉴로 에피셀리얼 셀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게 죽이셔 보니까, 예? 그죠? 뉴로블라스터 아세포, 신경 아세포를 만들어내고 이 신경 아세포가 더 분화가 돼가지고 뭐가 된다고? 신경도 되고 뉴런,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아, 그죠? 신경, 뉴런과 그리아, 뇌에 있는 그리아는 신호 전달은 안 하지만 이게 50대 50이에요. 뇌의 그 양을 보면, 예? 요게 50, 요게 50,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 서브 벤트리큘러죠. 뇌실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우리 양축에 보면 해마라고 있어요. 해마. 해마의 요 옆에 시상 옆에. 옆에 이렇게 돌아가요. 뒤쪽으로. 예. 돌아가는 이 부분에 해마에 덴테이터 자이러스. 덴테이트. 우리가 치상내랑이라 그럽니다. 치상내랑. 덴테이트 하면 덴탈 뭐예요 그게? 렌탈? 덴탈. 치약이나 이빨에 공개되는 걸 덴탈이라 그러잖아. 덴테이트 하면 이빨 모양으로 생겼다 그 소리예요. 치상 이빨 모양. 내랑은 뭐예요? 자이러스. 우리가 바깔 때 팥을 갈면은 이렇게 갈죠? 예? 이게 뭐예요? 고랑. 이거는 이랑이잖아요, 이랑. 예? 요걸 자이러스라 그래. 예? 자이러스. 이랑. 예? 이랑. 예? 이거 해나가는 게 뭐예요? 예? 해나가는. 해마에 이런 구조가 있다고. 그 역할이 뭐냐? 해마는 기억력, 단기 기억. 아. 자, 내가 막 공부를 해. 지금. 공부를 하면 그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해마에 저장이 돼요. 그럼 그 기억은 한 2, 3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공부한 게 말짱 황이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있었던 거, 이런 일들이 단기 기억에 저장이 돼, 지금. 그러면. 이만큼 남을 때. 공부한 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언제 이게 우리가 복수. 강화. 기억 강화. 기억을 영구 기억으로 옮겨가는 걸 기억 강화라 그래요. 예? 예, 영구 기억 어디 대뇌 쪽으로. 예? 영구 기억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억 강화라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잠을 자야 돼. 그래서 학생들 있잖아요. 잠을 깊게 잘 자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잠만 자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 네, 왜? 저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나면 푹 쉬어야 돼. 깊은 잠을 자면서. 그동안에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 저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면 끝나. 쉽지가. 자, 그래서 이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 부분에 여기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뇌세포를 재생을 하는 그런 작용이랍니다. 네? 근데 첫 뭐예요? 이게 이런 경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환경이 그럴 만한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 그죠? 예. 그게 기술이거든요. 아니 저거 한 장 갖고 오면 2시간 공부한 거야? 예. 야 그만해. 그거 벌써 사람 가야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뭐 질문할 먹을- 것 좀 질문해요. 먹을 거 갖고 왔어. 네? 무거워가지고. 먹을